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네, 국세청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한남 차트를 달리는 이도원 조사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이제 공제를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또 새로운 공제 항목들이 나왔죠. 그렇습니다. 아주 특별한 공제죠. 특별 세액 공제. 멘트가 살짝 영양가가 떨어지지 않았나. 차라리 사례가 나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약간 이제 특별히 약간 별도의 세액 공제. 기파에 가까운 거죠. 그런 걸 외전에서 하세요. 외전에서. 네, 특별 세액 공제는 왜 특별 세액 공제가 되었는가? 나단 이런 거. 이제 특별 세액 공제의 항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있습니까? 자, 보험료 세액 공제. 네, 목소리. 보험료 세액 공제. 보험료. 의료비 세액 공제. 보육비 세액 공제. 기부금 세액 공제. 이렇게 네 가지가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 보험료부터 갑니까? 예, 보험료 세액 공제 시작해보죠. 알겠습니다. 흔히 뭐 생명보험, 뭐 그렇습니다. 상해보험, 뭐 손해보험, 실손. 그렇죠. 이런 걸 우리가 보장성 보험이라고 하는데 이 보장성 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그 보험료가 바로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이 됩니다. 또 차트를 달려봐야죠.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죠. 3위부터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네, 3위. 빠바밤. 어떤 사람이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보험료 지급자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장성 보험에 피보험자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혜택을 받는 사람. 그렇죠. 그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 이런 그렇죠. 것들을 충족한 대상을 말을 하는 건가요? 자, 이 부분이 바로 이번 순위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이 특별세액공제의 기본공제 대상자는 항목마다 각각 그 개념이 다릅니다. 자, 일단 보험료 세액공제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네,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어요. 근데 배우자가 보장을 받는, 그러니까 배우자가 피보험자인 이런 보장성 보험을 제가 이제 등록을 하고 납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그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경우, 네. 네, 이런 경우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고요. 이 배우자가 소득 요건을 충족을 해서 기본공제 대상자이다. 그러면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이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거죠. 피보험자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니고 배우자 혹은 뭐 부양가족이 계약을 하더라도 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보험료 계약자인 이런 그 배우자나 이 부양가족이 근로자 본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반드시 해당되어야 합니다. 핵심은 바로 피보험자예요. 네. 이 보장성 보험의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 부양가족인 경우 이런 보험에 가입해서 납입한 보험료가 바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바로 2위로 넘어가기 전에 종이부터 넘기겠습니다. 바로 2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위 빰빰.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사실 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생각해보면 누가 받아요? 얼마 줘요? 그렇죠. 이거잖아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이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일반 보장성 보험료의 경우에는요, 납입한 금액의 1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서 이 장애인이 피보험자이고 그 보험이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인 경우 네. 납입한 보험료의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각각 100만 원까지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각. 네. 자, 사례. 아유, 네. 또 사례 들어주세요. 네, 사례. 자, 일반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그 세액공제액은 그럼 한도 100만 원에 12%. 12만 원이죠. 그렇죠.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는 한도 100만 원에 15%. 15만 원. 합치면 27만 원. 그렇습니다. 그 27만 원이 바로 세액공제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해당되는 보험액인데 그거를 다음 해 1월에 납부를 했어요. 그 당해년도의 연말정산에 포함을 시킬 수 있는 건가요? 아, 2020년에 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2021년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제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대망의 1위 어떤 겁니까? 자, 대망의 1위 마법. 맞벌이 부부도 보험료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뭐 이제 예를 들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쉽지 않죠, 사실. 그렇죠. 쉽지가 않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맞벌이를 하는 상황을 봤을 때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세액공제가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끝이면 이게 왜 일이겠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계약 유형이 있어요. 보험 계약자가 근로자 본인이고요. 네,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 같이 그렇죠. 부부 공동이고 그다음 보험료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한 경우 보험 계약자가 네, 근로자 본인이고요. 그리고 이제 피보험자를 설정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고요. 네, 종 피보험자가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인 경우 그리고 보험료 지급을 근로자 본인이 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이냐 아니냐가 지금 굉장히 계속 중요한 이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쉽게 존속으로도 이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피보험자가 네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세액공제가 가능합니까? 네, 그렇죠. 그 피보험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네, 예, 그를 위해서 지급한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는데요. 네, 배우자가 직계 존속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았어요. 네, 그러면 근로자 본인이 이 직계 존속에 대해서 보험료를 지급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공제를 받을 수 있느냐? 네,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한 명만 받아야 된다. 그것보다는 이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는 그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급한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좀 확인을 해보시고 나는 이게 된다 안 된다 이런 요건들을 잘 따져 보셔야 이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를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공제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돌아와야죠. 아직 특별공제가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